이번 주에 배당락일을 앞두고요. 금융투자 수급이 조금 수상하죠. 자, 최근 며칠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연속해서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수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요, 매년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수급이 배당락일 즈음에 왜 매수가 들어올까? 그 이유를 아시게 되면요, 중요한 투자 원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금융투자 수급은요, 배당락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로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러는 거지?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설명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매년 배당락일 즈음에 증시 토크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살을 덧대서 추가적인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배당락일 전에 금융투자의 수급이 연일 반복이 되고 있죠. 엄밀하게 따져보면 12월 19일부터 금융투자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오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만 하더라도 뭔가 좀 아리까리했던 금융투자 수급이 순매수로 이달 말에 접어들면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 12월 20일 이후부터 해서는 노골적으로 1,500억대, 그리고 22일에는 1조 원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기관의 전체적인 순매매 통계를 플러스로 순매수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과거로 쭉 해서요, 5년 그리고 10년 동안에 배당락일 전 5일 그리고 배당락일 후 5일, D 플러스 N일, D 마이너스 N일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평균값, 금융투자의 평균 순매수 금액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이 파란색 막대는 10년 평균, 주황색 막대는 5년입니다. 파란색 막대를 보시게 되면 배당락일 직전까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순매수를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막대기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파란색 막대보다 더 가파르게 순매수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배당락일 D-Day,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이죠. 배당락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자, 배당락일 전에는 연일 매수를 보였던 금융투자가 배당락일 이후에는 연일 매도하는 이러한 패턴이 거의 매년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거의 매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아마 올해도 12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금융투자의 수급은 매도로 전환될 것이고요. 제가 예언하건대, 자, 내일이 이제 배당락일 직전이잖아요. 12월 27일. 자, 작년하고 재작년 1조 원대 순매수가 그 이상이 유입이 되었다가 배당락일에 1조 원 이상 순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1조 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굵은 규모의 순매수가 내일 금융투자로부터 쑥 들어왔다가 배당락일 후 쑥 하고 빠져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이거 뇌피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거의 매년 이제 다루어드리는 내용이에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제 머리에 가렸는데 2010년부터 해서요, 저쪽 끝이 2021년입니다. 자, 이 2010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이렇게 이제 오른쪽이 과거, 왼쪽이
최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요. 2013년 전, 2012년 이전만 하더라도, 자, 배당락일 전, 예, 이게 전 5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락일 후 5일,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12년 이전엔 배당락일 전에 순매수하고 배당락일 후에 매도하는 이러한 패턴이 이렇게 봤을 때 경향성은 있긴 있네. 예. 경향성은 있긴 있네. 이런 느낌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2011년 야, 이거 좀 아리까리 하죠. 예, 아리까리 합니다. 예. 그러면 저거 노골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요. 마치 우리 태극무늬처럼 위아래가 딱 갈립니다. 배당락일 전 5일에는 열심히 매수를 하고요. 배당락일 후에는 열심히 매도를 합니다. 2020년 배당락일 직전에 1조 원대 순매수, 2021년에 1조 4,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순매수를 보였던 금융투자, 다음날 그대로 다, 예, 그냥 막 다 팔아버렸어요. 이거 뭐 이렇게, 예, 우리, 초등학교 시절, 예, 짝꿍하고, 그 책상 갈라가지고, 선 넘어오지 말라. 이런 장난 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딱 갈라졌어요. 빨간색, 파란색이 명확하게 갈라지면서 노골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13년부터 발생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중요한 분기점이 아니었느냐? 저는 추정합니다. 뭐 이게 내부적인 상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2013년부터 레벨 다운 되어 왔어요. 2년마다. 그 이전에는 뭐 대주주 되려면은 뭐 종목당 100억, 코스닥은 막 한 50억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에 반으로 팍 줄어들면서 2013년 당시 12월 증시 부담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때 아주 좀 심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저런 경향성이 강해졌느냐?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하향이 개시가 됐다라는 의미는 12월 말 배당락일 직전에 어떤 매물, 급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의미고, 뭐 그 이전부터 미리미리 매도하는 물량도 있지만 뒤늦게 급하게 파는 물량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장을 왜곡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제도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왜곡이죠. 현대투자론에서는 시장은 완벽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주가지수 투자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이 효율적이었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주식시장은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제도적인 이유로 해서 왜곡이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2013년부터 레벨 다운 돼 오면서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면서 노골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흑백이 갈라진 것이죠. 자, 이러한 현상 속에서 올해도 또다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금융투자는 저런 매매 패턴을 보이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정이라고 하죠. 추정. 왜냐, 이거,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요. 우리가 배당락일 직전으로 가보자 생각하겠습니다. 배당락일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날 배당락을 거치면, 뭐가 됩니까? 배당락 거치면, 배당이 확정돼요. 배당이 확정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배당락,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보시면은 고배당주 투자했는데 배당락이 발생하면 이거 기분 되게 나쁜데 그런 느낌 드시죠. 그런데 그 배당락을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예전에는요, 2000년 초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배당락이 강제 조항이었습니다. 강제. 무슨 얘기냐?
작년에 뭐 1,000원 배당했다 그러면 아예 배당락일에 시초가를 1,000원 떨궈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옛날 예 저기 그 2000년에 경험했던 예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예 21세기 들어서는 배당락을 자율적으로 맡겨요. 어디에? 시장에. 예, 시장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초반에는 예 21세기 초반에는 배당락이 배당금만큼 떨어졌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당금만큼 배당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화면상에 제가 재밌는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자, 파란색 막대는 배당락일에 예, 락일이라고 할게요. 다 쓰기 귀찮으니까 시초가 기준 예, 등락률을 비교를 하고요. 예, 그것과 배당 수익률, 코스피 배당 수익률을 더합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이렇게 확 빠지고 배당 수익률 뭐 한 2%다 그러면 통통하면은 몇 퍼센트 이게 썸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배당 락일의 등락률과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일종의 차익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가로 갈수록요. 배당 락일의 시초가에는 이렇게 훅 꺼졌다가 장 마감으로 갈수록 오히려 올라오는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점 짙어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빨간색 막대가 예, 종가 기준, 파란색 막대가 시초가 기준인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예, 종가가 시가보다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평균 내어보게 되면요. 2010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평균을 내어보게 되면 실배당금 빼기 배당락의 차익 거래가 발생하면서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예, 차익 거래 수익률은 대략 한 1.12에서 1.38%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비용 예, 들어가겠죠. 뭐 거래 비용, 예, 슬피지, 그리고 뭐 증권거래세 등등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이제 뺀다 하더라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0.5%? 뭐 다 뺐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실수익률일까? 찝찝할 수 있지만 이걸 연환산 한번 해봐요. 뭐 단 며칠 만에 이게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단 며칠 만에? 야, 그러면 이게 뭐 한 달로 잡더라도 예, 연환산을 했을 때 6%, 뭐 보름 만에 확정이 됐다라고 가정하더라도 12%. 이거 단 며칠, 한 3일, 뭐 하루 이틀? 그러면 이거 뭐 몇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 일종의 차익거래 형태로 해서 매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융투자는 단기 수급 성향이 강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갈 모레 배당 락일 전후로 해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과 더불어서 금융투자가 이런 왜곡을 활용한 줍줍, 일종의 차익 거래를 노린 줍줍이 충돌하는 좀 흥미로운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시장은 급등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배당락이 지나가게 되면 금융투자의 수급이 뭐 배당락일 전까지 매수했다가 배당락일에 확 매도했다가 야 이거 뭐 빅뱅이 있었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지만 그러한 이벤트를 딱 보자마자 기분 나빠 이런 관점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새로운 관점의 시장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작은 종목들이 뭐 문매를 맞고 짱돌 매물을 맞고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들 아마 여러분들 요즘 며칠 많이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종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새해 효과 또는 뭐 상반기 효과 또는 1월 효과, 제뉴어리 효과로 불리는 증시 효과가 상반기에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이게 또 내년에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예, 그럴 가능성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틀만 좀 참아보죠. 예, 어떻게 흘러갈지 재밌게 전 지켜보고자 합니다. 자, 한 가지 공지안내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12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115차 정기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니까요. 우리 애청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청자님들 목요일 예, 시간 기억하시고요. 증시 토크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